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 특유의 암 치료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하는 패턴에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들을 저희가 좀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이 한국인 특유의 문화들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암 치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지인분들이나 환자분들, 가족분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받습니다. 하소연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것만 힘든 게 아닙니다. 죽는 건 더 힘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합니다. 참 서글픈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는 게 힘든 나라인데 죽는 거는 더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잡지에서 죽음의 질 지수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케어를 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치료를 잘 받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점수를 매겨갖고 나라별로 랭킹을 매기는데요. 2010년에 우리나라 그 등수가 40개 국가 중에서 32위였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죽음의 질, 임종의 질이라는 게 그만큼 엉망이었었다는 거죠. 32위가 우리나라였었는데 참고로 39위는 우간다였었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외면받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물론 2015년도에서는 18위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조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부동의 1위는 영국, 2위는 호주, 3위는 뉴질랜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임종의 질, 편안한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저도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병원 문화, 치료 문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4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극단적 가족주의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끈끈한 가족주의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등 서양권과 달리 개인주의보다는 어떤 집단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고요. 개개인보다는 어떤 가족, 집단을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암 치료에 있어서도 똑같더라고요. 보통 가족분들이 나서가지고 아 이게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좋다는 것도 뭐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린다. 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에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암이라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절대 암이라고 얘기해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암이라는 걸 모를까요? 왜냐하면 큰 병원에 와보다 보면 대부분 암병원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뭐 암센터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그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몸이 좀 어디가 아픈 것 같고 아니 뭐 큰 병원 갔다고 빨리 뭐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갖고 뭐 아들내미가 어디 가서 뭐 병원 알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큰 병 그러면 암이잖아요. 내가 암인 거 아닌가 이거 나 이러다 뭐 큰 병원 아닌가. 근데 애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면은 더 불안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웠었던 게 제가 미국 병원을 가볼 일이 있었는데 미국은 반대더라고요. 어떤 때는 오히려 가족분들 좀 나가 계시라고 이건 프라이버트한 거니까 환자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동의를 해주면 가족한테도 얘기해 주겠다 이제 이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을 한 유닛으로 묶어갖고 생각하는 문화라는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다해야 된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환자는 불행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뽑아보고 싶은 거는 압축 성장의 저주라는 단어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거쳐왔고 남북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요. 6.25 전쟁 직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최단 시간 내에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을 넘어서 가지고 근대화를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어떤 근대화 과정이고 앞으로도 이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지만은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을 해야 되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지탱해왔었던 사회적인 이념은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안 되면 되게 해라. 해봤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문화가 50년 넘게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죠. 근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 속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비교 문화예요. 이게 암 환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야 홍삼도 먹고 뭐 이것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주변에서 훈수라는 이름으로 한마디씩 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채찍질을 하지만은 결국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분도 괴롭고 가족분들도 괴롭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교 문화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유교 문화권으로 여태까지 이제 살고 지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교 문화 같은 건 많이 별로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유교적인 효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고 그러면 내가 돌봐야지. 이건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가족의 형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있고 핵가족마저도 해체되고 있는 와중에서 가족분들한테 오롯이 돌봄을 떠넘기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파도 병가를 쓰기 힘든 상황에 직장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뭐 암 투병을 받으셔야 돼가지고 제가 돌봐야 되는데 제가 한 2주 좀 휴가를 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회가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은데 돌보는 거는 가족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유교적인 효사상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를 나누지 못하는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가족이 아니면은 잘 돌봐주지 않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은 내가 챙겨야지 다른 사람들은 내 가족을 돌보지 않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간병살인이라든가 일가족 동반 자살 같은 사회 문제도 좀 생깁니다. 특히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암이 나빠져서 더 이상 치료를 못 받는다던가 어떤 임종과 호스피스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던가 이럴 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 갖고 가족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서양 그림들 중에서는 죽음의 모습을 다룬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들 중에서 뭐 마라의 죽음 뭐 이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화가 중에서 뭉크라는 화가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을 많이 그려갖고 뭐 죽은 어머니와 아이 뭐 이런 그림도 있고 뭐 임종 침상에서 굉장히 이런 그림들도 있고 죽음의 순간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게 이제 서양의 문화인데 비해서 동양권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말기 암 환자분들조차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가족 간에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불필요하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러면서 괜히 안 가도 되는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달고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 이렇게 자세히 다녀보시다 보면은 이 영정 사진들이 준비를 못 해갖고 뭐 아주 젊었을 때 사진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아마 좀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문화는 좀 서글픈데 저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화 아닌가 싶어요. 가령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자동차랑 사람이랑 마주치면 누가 비켜줘야 되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서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랑 사람이랑 놓고 보면 당연히 사람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보행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사람이 자동차보다도 잘 취급을 못 받는 이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지게 되고 의사들이 어떤 설명을 하거나 어떤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의료 수가 자체가 별로 이제 붙지를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 대신에 검사만 하는 식으로 좀 의료 구조가 왜곡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비단 의료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었을 때 창문이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깨져갖고 창문 고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창문을 고쳤는데 나중에 영수증 보니까 창문 비용 150불, 내 인건비 120불, 세금 30불 해가지고 300불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청구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건비가 얼마다고 대놓고 청구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청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요금에다가 인건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 요금을 청구하게 되고 또 아는 사람이면 좀 싸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들이 암 치료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가지고 이로 인한 피해들을 환자분이랑 가족분들이 많이 겪게 되고 그냥 단적으로 살기도 힘든데 죽기는 더 힘든 나라가 되고 정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은 폐암 환자분이셨는데요. 78세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가족분들이 너무나 지극정성이셨어요. 그래서 돈이 안 돼도 우리 뭐 보험이 안 되더라도 좋은 거 있으면 다 해달라.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암이 나빠지고 암 때문에 폐렴이 걸리고 결국 호흡이 어려워져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가족분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 환자분은 나 이런 거 연명의료 같은 거 나 하기 싫다. 나는 정말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은 내 삶을 조금 잘 마무리하고 싶고 나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효도를 한다는 이름으로 중환자실 가셔갖고 한 2주 동안 엄청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환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직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미리 가족분들끼리 많은 대화가 되거나 충분히 솔직하게 많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을 잘 공유를 하고 있는가,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어떤 때는 저는 좀 의문으로 남기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국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환자분뿐 아니라 일반인 가족분들 모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암 치료 성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